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둘째를 임신하고 12월 출산을 앞둔 엄마입니다. 시어머니의 생색과 억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빠질 지경이라 여기에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 가족이 늘었으니 큰 차가 필요하다고 좋은 SUV를 사주셨습니다. 차는 2달 뒤에 출고될 예정이고요. 저도 저지만 신랑이 좋아서 까무러치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몇 번이고 차 타러 가보고 검색해보고 제가 옆에서 봐도 기분이 다 좋아질 정도로 기뻐하더라고요. 원하는 차를 결정할 때까지 설레하는 남편을 보며 부모님도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시고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시며 소소한 것부터 크게 한 번씩 지원해 주십니다. 사실 결혼식 때도 시댁보다는 많이 해주셨는데 늘 부족하다 이야기하시는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지기까지 뒤에서 밀어주시는 기분이 듭니다. 첫 아이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 주시고 100일이며 돌이며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도 주셨고요. 신랑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시댁에서는 다른 건 없었고 가끔 아이 내복 돌반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비교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형편에 맞게 주시는 거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저희도 충분히 버니까 돈적인 부분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시어머니의 생색 스타일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쓰던 물건을 좀 잘 주시는 편이에요. 결혼 초에 명품을 좋아하시는 시어머님은 명품을 사놓고 안 쓰시다가 너 가지라고 하고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온갖 생색을 내고 이런 시댁 없다면서 매일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자신은 유행하는 새 상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런 것들 구매하셔서 사용하십니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건 저는 명품 선물 바란 적도 없거니와 저 스스로 구매할 수도 있고 또한 가진 아이템도 많은데 왜 저렇게 주시는지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 없거든요. 빈티지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서 생생을 내시길래 전 필요 없다. 어머님이 쓰시면 더 예쁘겠다고 해도 아니야. 난 다른 시어머니와 달라. 며느리에게 이런 명품도 줄 수 있는 시댁이지. 너에게 줄 거야 하고 그냥 주십니다. 못 모르는 남편도 처음에는 엄마가 이거 주시는 건 다 너 생각해서 예뻐서라고 받아오고 그랬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장롱에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렇게 생색내면서 주시니까 크게 거절도 못하겠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또 뭘 주신다고 할까 봐요. 또 가끔 지인이 농사 짓는 고구마나 사과 등 먹거리를 한 상자씩 주실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맛있거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면 그렇게 생색을 내십니다. 한 번은 고구마가 진짜 맛있는 거긴 한데 모양이 좀 못나서 판매가 어려운 것을 지인이 몇 상자씩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얻어먹고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그 고구마 다 먹을 때까지 아침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고구마 맛있냐, 그거 비싼 거다 등 정말 고구마 이야기로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화 받으면 인사도 없어요. 고구마 먹었느냐로 시작합니다. 옆길로 이야기가 좀 샜네요. 본론으로 돌아와 남편은 들떠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타던 차가 소나타인데 친자매처럼 친한 제 친척 동생에게 주면 되겠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생은 대학원 때문에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정말 그냥 친자매나 다름없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중고차이긴 하지만 제 친척 동생을 챙기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웃으며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오늘 시어머님이 전화가 오네요. 아마 남편으로부터 차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사돈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이라도 하시려나 했는데 제 착각이었던 거죠. 왜 자기 아들 차를 마음대로 처분하냐면서 아들 차 살 때까지 자기가 1,000만 원 지원해줬는데 처분에 대해서도 자기랑 상의를 하고 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멋대로 정하냐고 퍼부으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너무 황당해서 기가 막힌데 일단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서 신랑이랑 이야기 좀 하고 연락드린다고 끊었습니다. 말인지 개떡인지 구분이 안 가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지금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신랑한테 전화해서 화내니까 일단 화내지 마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 지원해줬다고 소유권이 평생 가는 건가요? 심지어 결혼할 때 산 차도 아닙니다. 저 만나기 전부터 타고 있었던 차예요. 그런데도 지금 소유권을 이야기하시면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한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명이고 뭐고 너무 화가 나서 막 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추가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화난 이유는 표현하신 방식과 이건 억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께 의논 안 한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분들, 결혼하실 때 시댁에서 집값 받으시면 이사하실 때 시댁에 말씀드려 의논하고 허락받으시나요? 제가 혼수할 때 부모님이 소파를 사주셨습니다. 그럼 버릴 때 허락받고 버려야 하나요? 주시면 끝 아닌가요? 빌려주셔서 갚으라 했던 건데 안 갚고 버틴 거면 이해해요. 6년 전에 살 때 보태주신 거 이제 처분하는데 그걸 허락받아야 하나요? 주셨으면 마음으로 갚거나 후에 조금씩 은혜를 갚는 거지 줬다고 소유권 주장하는 거 웃긴 거죠. 결혼할 때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도 아니고 제가 결혼할 때 해온 것에 반의 반도 안 해주셨으면서 저러시니까 정말 지질이 궁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질이 궁상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의 첫 아들 돌잔치 때 그때 하도 열이 받아서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고 친정도 사업해서 답례품을 넉넉히 했어요. 원래도 넉넉히 할 생각이었는데 시댁에서 계속 넉넉히를 강조하셨죠.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따로 필요한 수량을 말한 것도 아니고 남편 따로 돌릴 수량, 친정 따로 돌릴 수량, 그리고 손님 플러스 알파에서 좀 넉넉히 하긴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돌잔치 준비금으로 현금을 좀 주셨고요. 친정으로 배달이 가서 친정 수량은 빼고 집에 신랑 수량이랑 당일 오는 손님 수량을 정리해 두었는데 착각한 신랑이 둘 다 돌잔치 장소로 보낸 겁니다. 돌잔치하고 손님 가실 때 인사하는데 답례품으로 시어머니가 생색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땡땡 엄마 하나 더 가져가. 내가 특별히 주는 거야. 땡땡아, 너도 하나 더 가져가.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기분은 별로였습니다. 손님들 대부분 가고 밥 좀 먹으려는데 아이 잠든 방 가서 아이를 들여다보고 눈병 걸린 조카, 걸음마 하는 애들 들락거려서 아이가 결국 깨버렸습니다. 친정 엄마를 아이가 더 좋아해서 친정 엄마가 안고 있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함께 따라다니더라고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손님도 다 갔는데 안 가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장바구니를 꺼내더니 답례품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작은 집, 고모집 할 거 없이 답례품을 3-4개씩 챙겨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받아서 어머니 몇 개가 필요하세요? 업체 사람들도 돌리고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때 멈칫하고 그만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진 참아줄 수 있었는데 업체에서 돌상을 정리해줬는데 필요하면 물어보고 가져가던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엄연히 저희 행사인데 뒤적뒤적 하더니 떡 담아있던 봉투며 과일 봉투를 시댁 식구들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주인공인 우리 부부랑 친정은 수수밭 떡도 구경 못했습니다. 여기서 열받아서 남편에게 한 소리 했는데 저보고 야박하다고 하시더군요. 답례품이 필요했으면 필요한 만큼 수량을 미리 말하던가 남으면 무조건 본인이 가져가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돌상 정리한 것이지만 왜 뒤적거려서 자기가 생색내며 나눠줍니까?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찌질이 궁상 모습을 확실히 본 거죠. 지난해 생각하다 감정이 올라와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싫은 소리 전화로 하기 싫어서 퇴근하면 말할 참이고요. 기회가 되면 후기 또 남기겠습니다. 후기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니 더 화가 나네요. 뱃속 아이를 위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고 인물 좋은 사람 사진 보면서 아기도 예쁘다 해서 예쁜 사람들 사진 보고 그려보고 색칠 공부도 하면서 정말 태교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돈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자식을 품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신랑 차는 만나기 전부터 존재하던 거라 구매할 때 시어머님이 얼마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생각도 알 필요도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저는 차가 있습니다. 굳이 새로 뽑는 SUV를 타고 다닐 필요 없는 나름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친척 동생도 차가 있어요. 얇은 차라 사고 나면 걱정이었는데 신랑이 먼저 자기 차 팔아도 얼마 못 받으니 차라리 친척 동생 주는 게 좋겠다고 했죠. 저야 별 생각 없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시어머님의 막말은 차마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런 시부모님을 가진 저를 안타까워하실 그 마음을 느끼게 해드리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호전적인 성격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감도 안 잡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제 신랑이 퇴근 후 저녁에 미안하다고 울더라고요. 창피해 죽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전화해서 화내면서 그게 할 말이냐고 퍼부었나 봐요. 그러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꼈는지 욱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냥 새 차 안 받겠다. 새 차 선물 받으려면 엄마한테 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1,000만 원도 없고 장인어른은 어떻게든 보태주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우리 집은 1,000만 원 받아야겠다고 하니 낯 뜨거워서 말 못하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끊자마자 저한테 불나게 전화 오는 거 안 받았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구구절절 말하며 차를 거절할 생각은 당연히 없지만 남편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나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 반응도 궁금하고요. 그날 밤에 구구절절 카톡이 오더라고요. 아마 아버님한테는 한 소리 들으신 모양이에요. 자기 아들 새 차는 못 사줄 망정 방해하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시모는 설마 내가 들었다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차를 안 받겠다고 말한 건 아니지? 어머니, 저희가 차를 받으면 1,000만 원 드려야 하는데 저희 1,000만 원도 없고 그냥 안 받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는 걸 안 받다니.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어머니, 저희 차 있고 굳이 좋은 차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 정말 부끄러워서 차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네요. 나도 생각해 봤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 봐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시댁에 손 안 벌릴게요. 언젠가는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말했더니 더 이상 답이 없네요. 그렇게 어설픈 사과를 받고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로 아직 어머님하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 자주 연락 오시는 분인데 아마 본인도 꽤 민망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면 연락이 안 와서요. 저는 지금 차랑 아이 둘 다 기다리는 중이에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기어코 주신다고 하셔서 어차피 시모는 연락도 없으니 신경 안 쓰고 받으려고 합니다. 임신하고 힘든데 이런 일까지 생겨서 아기한테 미안하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